리섭님은 용꼬리 삶 대 뱀머리 삶 중에 골라야 한다면 어떤 삶을 추구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용꼬리 삶입니다. 저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감투 욕심이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누가 뭐를 시켜준다 그래도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네가 대장해, 네가 리더해라고 하면 저 무조건 거절해요. 아우 싫다고. 그러니까 뱀머리가 아니라 저 용머리라도 싫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누가 내 인생 좀 캐리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내가 만약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월급 진짜 되게 따박따박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저 진짜 회사 직장 생활 했을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고졸에다가 스펙도 안 돼가지고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삶은 제가 예전에 NC소프트 와이프랑 같이 가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직장인들이 막 이렇게 카드키 같은 거 이제 목에 걸고 막 이렇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조소기업들은 사람들이 다 막 진짜 어두컴컴하고 막 얼굴에 막 잿빛이고 막 진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밝아. 되게 밝고 막 그 건물 회사 건물에 막 어린이집 같은 것도 있고 회사 복지 같은 거 막 식당가 막 이런 거 보니까 막 장난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야 진짜 제가 그때 또 느꼈어요. 요즘에 막 그 성공 신화 같은 그런 거 보면은 대기업 다니다가 때려치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난 너무 대단하더라고. 저는 대기업 막 이런 데 들어갔으면은 절대로 못 그만뒀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죠. 리섭님은 파이어족 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일찍 은퇴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도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은퇴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평생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그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은 대체 욕심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많아야 저렇게 돈이 많아도 일을 하는 걸까.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뇌과학 막 이런 얘기를 제가 고졸딸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막 그런 책 읽는 거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이제 뇌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뇌과학적으로 그냥 인간은 일을 해야 행복하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로 행복하려면은 사람이 그냥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냥 파이어족 그거는 딱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어느 정도 벌면은 진짜 다 때려치고 집에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놀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막 우울증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일을 아예 안 하고 막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를 잃어도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숙명 같음.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우울해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게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무위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위고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낄 때 이제 사람이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빌딩에 경비 보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건물주였다 막 이런 일화들 있잖아요. 그게 아예 허황된 소리는 또 아닌 게 그 사람들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경비라도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년 이상 동안 백수 생활하면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맞아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은데 과거에 이제 제 구독자 중에 엄청 진짜 부자이신 분이 있어요. 1000억 단위 부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저 새끼는 맨날 인맥 자랑한다 어쩐다 막 얘기하는데 그냥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부자니까 내 생각을 말해줄게. 저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부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인맥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제 고 넥슨 김정주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 김정주 회장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재산이 막 수조 원인가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엑싯을 하면요 회사를 어린 친구들은 이제 엑싯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한남피플 사이트를 이제 매출을 엄청나게 키워놔요. 그런 상태로 어떤 사람이 제 회사를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무슨 뭐 몇십억이 됐든 몇백억이 됐든 뭐 몇천억이 됐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엑시트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계약 조건이 있어요. 계약 조건이 뭐냐면은 같은 류의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나는 이 회사를 키운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하우로 그 회사를 키운 다음에 이 회사를 팔았어. 근데 내가 또 나와가지고 똑같은 회사를 또 차리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와가지고 바로 경쟁업체가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엑시트를 할 때 기본적인 거래 조건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엑시트를 일단은 하긴 했는데 그 김정주 회장님이 그거를 할 때 무슨 조건 같은 것들을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정도 급의 회사가 엑시트를 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그분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다 금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울증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이것도 이제 막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인 피셜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겪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장사의 신님 있잖아요. 장사의 신님도 뭐 200억인가의 그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그 엑시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200억이 통장에 꽂히자마자 우울증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일화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동안 내 회사에 열과성을 다 바쳐가지고 나는 이게 내 한평생의 그냥 인생 그 자체였는데 엑시트를 하는 순간 이제 치킨집을 못해 나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음식점 자체를 아예 못하는 조건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난 평생 요식업만 했던 사람이고 이게 내 인생 그 자체인데 그냥 돈만 받고 나는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는 거야. 다음날 일어났는데 할 게 없어. 당연히 며칠은 좋을 수 있겠지. 며칠은 막 띵까띵까 놀면서 해외 여행도 다니고 게임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근데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엑식 같은 것도 참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30대도 국결 생각 중이라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저랑 실제로 아는 형님 중에 일본 여자랑 한국 남자를 이어주는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한테 들은 말이 뭐냐면은요, 한국 남자 10명이 와가지고 뭐 일본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명은요 그냥 모쏠이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국 여자한테 대여가지고 아니면 한국 여자한테 뭐 사귀다가 일본 여자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애초에 한국에서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한국 여자들한테도 이제 아예 안 먹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본 여자를 만나겠다고 이제 그 형의 업체로 가니까 이 형이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형도. 왜냐면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일본 여자들도 눈이 있어.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욕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국 여자들은 뭐 매매혼을 다 하려고 한다. 남자 돈만 보고 이제 남자한테 이제 시집을 넣으려고 한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국 여자들을 까는데, 물론 그런 여자들도 있겠지만. 이걸 이 얘기를 내가 몇 번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주변의 신혼부부들 보세요. 정말로 인터넷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인서울 전세 아파트 아니면은 신혼부부를 시작을 못 하는지 다 맞벌이 하면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오피스텔 빌라 같은 데서. 근데 그런 거는 이악 물고 안 보려고 하고 그냥 한국 여자들을 애써서 혐오만 하고, 우리나라 지금 신혼부부들 맞벌이 비율을 보세요. 정말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 김치녀들밖에 없으면은 그 정도 맞벌이 비율이 안 나와요. 두 집 중에 한 집은 맞벌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두 집 중에 한 집이 맞벌이고 한 집은 이제 남자가 소위 말하는 독박벌이를 하는데 그 독박벌이를 하는 이유 자체도 애기 때문에 애기를 한 명은 봐야 되니까 여자가 이제 독박벌이를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국제결혼 하려는 건 좋아. 내 취향이 너무 그냥 막 진짜 무슨 뭐 서양녀, 서양 엘프녀가 내 취향이야. 그러면 오케이, 국제결혼해. 근데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한국 여자들 마음을 못 사로잡는 남자들은요 외국 여자들 마음도 못 사로잡아요. 여자들이 X인이 아니에요. 외국 여자. 나는 그러니까 국제결혼 한다는 그 남자들 보면은 우리나라 여자들한테 멍청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남자들은. 근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 여자들은 그러면 그 멍청하다는 우리나라 김치녀들보다 더 멍청하다는 거야? 뭐 지능에 장애 있는 그런 여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별로 국제결혼 어쩌고 저쩌고 뭐 저는 솔직히 좋게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본인이 경험을 한국 여자 김치녀한테 대여가지고 막 진짜 무슨 뭐 내가 뭐 한국 여자를 몇 명 만나봤더니 제정신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국제결혼한다고 나 진짜 인정. 오케이, 인정. 근데
실제 국제결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형님 피셜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뇌 피셜이 아니라 그 형님이 돌아버리겠대. 남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를 소개시켜주면은 일단 외적인 관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리고 예쁜 일본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다는 거야 중간에서. 왜냐면 어리고 예쁜 일본 여자들은요 말이 통하는 자국 남성 중에서 잘 나가는 남자를 만나도 되는 여자들이란 말이야. 그런 근데 이건 너무 많이 했던 얘기들이라 이거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건지. 강의 수강생인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형이던 여자와 연애 중인데 저는 상대가 결혼 상대로는 안 느껴지고 상대방은 저를 결혼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혼인 정년기인데 저를 만나느라 배우자 알아볼 기회를 제가 차단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만날 생각 있으면 만나자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만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보통 그렇게 했거든요. 나이가 어느 정도 그 혼인 정년기인 여자들이랑 만나면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본인의 정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의 정년기의 소중함을 훨씬 더 잘 알아. 왜냐면은 남자는 내가 구매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본인이 구매자 입장에서 남자를 보니까 남자의 가치가 언제 떨어지는지 언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보고, 남자도 남자 기준에서 내가 구매자 입장에서 여자를 보기 때문에 여자의 가치가 언제 떨어지는지 언제 올라가는지를 확실하게 알잖아. 그래서 남자의 기준에서는 여자가 30살, 31살, 32살, 33살 먹을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여자를 만날 때, 결혼정년기 여자를 만나면은 내가 뭔가 결혼 생각이 없으면 되게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기 전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여자들한테 다 그랬어요. 나는 40살까지 결혼할 생각 없다고. 40살까지 나는 결혼할 생각 없다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너는 결혼 정년기인데 지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나는 당장 결혼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미리미리 말해두는 게 좋죠. 만난 지 200일 정도 되셨다고요? 여자친구는 외모랑 집안 다 좋은데 성격이 결혼할 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정도의 이제 양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공감 능력이라든지. 솔직하게 지금 당장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혹시 소개팅 후 3번 만에 속궁합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잠자리 가져봐야 한다고 말하는 알파남은 걸러야 할까요? 사귀고 3번 만에 하자는 거면은 괜찮은데, 사귀지도 않고 그냥 소개팅하고 이제 3번 만에 그냥 일단 하고 나서 맞으면 그때 우리 사귀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죠. 리서님, 사회적 지능은 여성이 남성의 프레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지능을 제외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책임감, 비언어 등의 요소만 있어도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게 될 수 있나요? 사회적 지능은 필수죠. 연애 강의 덕분에 여자 소개도 많이 받고 바 같은 곳 갈 때마다 반응도 좋은데 큰 고민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모텔 각이 나왔는데 제가 아다라 막상 가면 여자 쪽에서 실망하고 중도에 나갈 것 같은 걱정에 제가 항상 먼저 거절했었습니다. 일단 모텔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 할까요? 진짜 사 먹을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좀 아니겠죠? 나이는 30대입니다. 그거 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이제 답변 드렸던 건데, 남성분들이 저런 거에 의외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다처럼 생긴 남자가 서툴면은 여자 입장에서 존나 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한 번도 안 해봤대 이 남자가.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스스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여자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바 같은 데 가도 여자들한테서 호감 신호가 나오고 이럴 정도면 여자들이 볼 때 딱 봐도 이 사람은 여자가 없어서 못했구나 느낌은 안 들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면은 가가지고 조금 서툴고 그래도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새끼는 그냥 무술 찐따 같이 생겼어. 그런 애가 안 그래도 여자가 큰맘 먹고 그래 내가 한번 준다 줘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인데 내가 한번 준다 하는데, 그 상태로 거의 모텔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버벅대기까지 해. 그러면 이제 짜게 식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남자가 되게 매력도 있고 막 그냥 뭐 여자도 사귀려면 언제든지 사귈 수 있는 남자 같아. 그런 남자가 이제 오히려 그렇게 조금 서툰 모습을 보이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완전 리섬님 팬이라 제 아들도 딸도 보여주고요, 제 학생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얘네가 다 착하고 좋은데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다 같이 시청 중인데 얘네한테 공부랑 연애 조언 한번 해주세요. 남자애가 지금 영국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조만간 연애 강의 영상도 보여주려고.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 동기부여 영상을 상당히 많이 찍지 않았나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서
그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그 대본까지 써가지고 논리적으로 다 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니, 공부를 안 하면요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게임을 하면은 그 목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 오버가 한 번 돼? 그러면은 내가 목숨이 뭐 한 5개 더 있어 그러면은 시도를 그 트라이를 한 5번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면요 그게 목숨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고졸들이나 막 이렇게 학벌 안 좋은 사람들이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막 유튜브 이런 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사업을 했냐? 고졸 유튜버들이 왜 많냐?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이거에서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저거 했다가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기회가 엄청나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학벌이 안 되면 그게 안 돼.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그 어릴 적의 습관대로 가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하기 싫은 거를 꾹 참고 해내는지 그거를 무슨 옛날에 무슨 어떤 자기계발서에서 뭐 그릿 점수라고 하나 막 그럴 거예요 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많이 한다라는 이게 뭐 근데 뭐 구체적인 막 통계 막 이런 것까지는 막 있지는 않고 이제 작가의 개인적인 그 견해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학창 시절에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그거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게 공부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싫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가 정말 하기 싫으면은 다른 하기 싫은 거라도 해야 돼 사람들은 지금 다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영국 여자를 지금 좋아해서 꼬시려고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결국에는 남자가 책임감이나 성실성 이런 거를 갖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해냈을 때 여자들이 거기에 이제 바라는 포인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아지고 싶으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하기 싫어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왜 사업을 하셨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니까요 그리고 그 취업이 안 돼서 사업을 시작했던 고졸들의 한 100명 중에 한 97명 정도는 사업하다 결국에 망해가지고 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중에 사업한 친구들 중에 안 망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도 심지어 망했었잖아요 20대 때 그래가지고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정말 극소수만 이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 망했으면은 그냥 어디 가가지고 새우잡이 그 원양어선 탔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 진짜 너무 열받고 미래가 깜깜하고 막 이랬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20대가 돼가지고 어디 취직을 하고 싶은데 아무데도 내 이력서를 안 받아주는 그러니까 나는 면접이라도 볼 수 있으면 가가지고 내가 진짜 열심히 막 그 면접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 자체가 안 와. 애초에 그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거는 그 대졸자 이상만 무조건 그거를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리섭님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2살 여자이고 최근에 리섭님처럼 본인 철학이 확실하고 정치 성향이나 인생 가치관이 맞아서 호감이 있는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썸을 타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분이 연휴가 끝나고 다른 분께 고백을 받아서 고민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근데 되게 매력 어필을 제대로 못한 것 같기는 하네요. 대놓고 남자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면은 사귀더라도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끌려다니는 연애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본인의 만족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는 근데 보채면은 더 매력이 없어지기는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채면은 더 매력이 없고 본인이 할 거는 이제 다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생각 정리되면 연락 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 안 하는 게 최선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못 할 거예요. 아마 22살의 멘탈이시면 저 정도로 많이 빠져 있으면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최선은 그게 맞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더 그냥 보통 반대의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내가 그러면은 저 남자가 고민하고 있는 여자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지 하면서 더 잘해주고 더 연락 많이 하고 더 뭔가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나한테 저 정도로 열과성을 다할 정도면은 나보다 확실하게 급이 낮은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어쩔 수 없어. 그래 최선의 판단은 지금 그러면은 결정되면은 연락 주세요 하고 그 연락을 먼저 그 남자한테 올 때까지 안 하는 게 최선책이기는 합니다. 형처럼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방법이나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저기 콜센터에서 한번 일해보세요.
제가 과거에 콜센터에서 일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야만의 시대였어가지고 그 하루에 그 몇 건을 정해줘요. 팀장님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너가 하루 종일 이제 고객들을 설득해가지고 하루에 뭐 30건인가 그거를 못 따내면은 너 오늘 퇴근 못해. 그러니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퇴근하려고 최대한 이 사람을 설득해야 돼. 전화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끊고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쌍욕 받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잘 구슬리고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전 콜센터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말을 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좋게 약간 그런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일단 여자를 만났을 때 같이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네, 어떻게든 저 여자를 꼬셔야겠다 보다는 그 마인드가 낫긴 합니다. 차라리. 월 초에 소개팅 했는데 3푸터 후 까였습니다. 3푸터 때 호감 표시 없이 손잡았는데 상대가 놀라서 뺐어요. 이것 때문에 까인 걸 수도 있을까요? 일단 3부터에 손 잡았는데 상대가 뺐다는 것 자체가 별로 가망이 없는 만남이었던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섣부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3부터 때 손 잡았다고 상대가 놀라서 뺀 거면은 애초에 별로 그냥 뜨뜻미지근한 약간 그 정도의 감정이었을 거라서 별로 가망이 없는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옷도 남편이 잘 입더라고요. 혹시 아버지가 나르시시스트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머지 가족 전부 정신적으로 힘들고 제가 제일 심해서 따로 사는데 필요한 연락만 해도 나르 성향이 심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발 깨닫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릴 땐 맞고 자랐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해도 나르 치료받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도 나르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자라셔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근데 나르들이 특징이 병식이 없어가지고 못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거를 인정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건데 이거를 절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정신과 선생님들도 그냥 아예 그냥 나르는 답이 없어서 피하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뭐 남편분이랑 행복하게 잘 사신다고 하면은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정말 필요한 연락만 하는 정도로 지내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고쳐질 수가 없대요, 나르는. 형님, 남자 섀도우 펌이랑 에즈 펌 중 어떤 게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시나요? 자기 얼굴형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죠. 남자가 키는 180이고 비율은 용찬우면 가망 없나요? 가망 있습니다. 키 180에 뭐 비율 용찬우인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우리나라 한남 평균이에요, 그게. 근데 용찬우는 불쌍한 게 키가 180이 아니라는 거죠, 그 비율에. 그 비율에 걔는 키가 한 158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답이 없는 거고. 형, 내가 그 키 178의 비율이 용찬우야. 그냥 178의 그 비율이면 괜찮다니까요. 지금 찬우랑 키가 20cm는 차이 나시는데 뭐 무슨 걱정을 하고 있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178에. 그러니까 한남들은 다 비율이 빠져 있어요. 그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비율이 사기적인 거지 기본적으로 다 그냥 비율은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비율 안 좋은 거 갖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형님, 연애 강의 덕분에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난 지는 2주가 됐는데 여자친구가 전 남친 마팔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르는데 이게 거슬리는 제가 하남자인 건가요? 아니요, 저거는 지랄해야죠. 그러니까 남사친 때문에 그런 거면은 좀 하남자일 수가 있는데 전 남친이랑 마팔을 하고 있고 좋아요도 누르는 거는 이건 선 많이 넘었죠. 이거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제대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야죠. 너 제정신이냐고. 너 전남친이랑 지금 마팔도 안 끊고.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몇 살인지 모르시겠는데 한 중학교 때쯤이면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중학생이 제 강의를 막 결제하고 그렇게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왜냐면 중학생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서로 막 소꿉장난식으로 사귀었다 헤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어 성인이다. 성인이고 전 남친이랑 그 현 애인이 관계까지 다 가진 사이야. 이거는 진짜 너무 선 넘은 거지. 형님, 셔츠 이 사이즈 입어보니 딱입니다. 키 185인데 딱 제 옷이네요. 추가 구입 예정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딱 185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이 사이즈여가지고 딱 맞으실 거예요. 이섭님, 오늘 어깨깡패 티셔츠 입고 나가는데 지인이 뭔가 덩치가 커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남피플 소개해줬습니다. 좋은 제품 판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홍보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리선님은 남자친구가 콩깍지 씌워 있을 때 결혼 얘기한다고 했는데 어디서는 결혼 조급한 티 내지 말아라 하는데 실제로는 조급한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그 사람하고 결혼 생각이 들어야 하니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6개월 안에는 딱 결혼이라기보다는 미래나 그런 결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된다. 결혼하자 날짜 잡자가 아니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반, 남친은 중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가 나 아니면은 결혼 못할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상태로 그 얘기를 하면 확실히 매력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남자 기준에서 이 여자가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나랑 헤어지면은 바로 다른 남자를 물어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가 나오는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남자가 똥줄이 타는 거예요. 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설명이 이해가 되셨나?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간 내가 막차라는 느낌이 들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여자는 정말로 아기를 좋아해. 아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정말로 그냥 빨리 그냥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데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라서 내가 여기서 뜨뜻미지근하면은 이 여자는 나를 떠나서 다른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여자는 충분히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그런 느낌의 바이브를 풍기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니 형님, 하이퍼 오버핏 긴팔티 사는데 컬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넣어 입어도 괜찮을까요? 뼈대가 본인이 얇고 허리가 얇은 사람이면은 그거 넣어 입으면 조금 이상해지기는 합니다. 넣어 입을 거면 데일리 긴팔티 사시는 게 나아요. 근데 본인이 애초에 몸이 좀 통짜다 이런 사람이면은 넣어 입어도 되긴 합니다. 리성님, 할인할 때 셔츠 5개 산 거 오늘 게시했는데 진짜 빳빳하게 핏 지려버렸습니다.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리성님, ADHD라는 소문 들었는데 도파민 중독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일상에서 세로토닌을 느끼고 계시나요? 저는 항상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20대 때 고시원 살고 반지 합방 살고 이랬던 경험이 제가 지금 행복한 데 있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논란 같은 거 생기고 막 나락 같은 거 갈 때도 있고 무슨 수입이 확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야, 그때에 비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바로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막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밥솥을 열었을 때 밥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져. 그냥 내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에도 행복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세로토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시미 아저씨가 예전에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같이 살기 어렵다, 만난 사람들끼리 만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리썸님은 이성을 볼 때 정치 성향도 같은지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할 때는 어느 정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정치 성향이 달라도 상대방이 굉장히 라이트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결혼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도 제 주변 형님들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이제 보수 성향인데 그 진보 성향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잘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별로, 여자들은 근데 대부분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남자친구가 보수 성향인가 보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별 느낌이 없는 거야. 내 남자친구가 그냥 내 남편이 박정희 좋아하나 보다 하면 그냥 박정희 좋아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거든요, 보통. 근데 정치병에 둘 다 걸려있는 상태로 둘 다 맨날 한쪽은 막 노란 리본 무조건 메고 다녀야 되고 막 세월호 무슨 몇 주기 항상 그때마다 눈물 흘려야 되는 사람이고 막, 그런데 한쪽은 이제 무슨 막 윤어게인 외치고 있고 막 이런 성향들이면은 이제 둘은 이제 만나면 안 되기는 하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막 그렇게까지 크게 막 그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딱히 정치 성향이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소개팅할 때 주선자가 본인 여자친구와 소개팅을 구경하는 그런 게 자주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소개팅이 처음이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그 주선자 여자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런 경우 많아요. 본인이 먼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 1대1로 만나는 자리 자체를 오글거려서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더블 데이트 느낌으로 이제 소개팅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들이 먼저. 그게 좀 안 어색하다고. 저런 경우는 많습니다. 특수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리섭님, 저번 주에 제 여친 리섭님 유튜브 입문시켰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주 결혼하실 분이면 좋은 와이프, 좋은 엄마가 되실 겁니다. 제 영상 몇 개만 보시면은. 리섭 오빠, 이거 좀 웃긴데 저 잠 안 올 때 빗소리고 뭐고 다 들어봐도 소용없는데 오빠 영상 보면 바로 꿀잠행이에요. 개웃김. 저거를 칭찬이라고 유튜버 입장에서 칭찬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뭘로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씨. 저게 나 재미없다는 소리 아닌가요, 저거? 그리고 내 영상을 보면서 잠드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해. 내가 진짜 영상 보면은 절반은 거의 그냥 혼자 얘기하다가 빡 돌아가지고 무슨 소리 지르는 건데 그 소리를 듣고 잠에 든다고? 지금 틀어놓고 잠들려다가 뜨끔해서 깼습니다.
나도 존나 잤음. 아주 내 방송 켜놓고 ASMR로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 항공점퍼 최대한 빨리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만 샘플이 나오면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나오면 저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겨울에 입어도 될 정도로 제가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스다운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좀 늦게 나온다고 해도 너무 늦게 나와서 항공점퍼 입기 지난 거 아니야 이럴 일은 없습니다.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게. 겨울 설산을 등산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만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월급쟁이라 돈 좀 빼놓으려고 하는데 패딩하고 항공점퍼 판매가 대충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에서 30 사이 정도일 것 같아요. 항공점퍼 원가가 20이래요. 그게 저거는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왜냐면 제가 구스다운을 너무 빡세게 넣어가지고 한국에서 한번 단가를 받아봤더니 그 정도 나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이쪽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가 20으로 팔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판매가가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국내 생산은 안 될 것 같아요. 슬랙스 세탁기 건조기 돌려도 되나요? 네, 돌려도 됩니다.